네, 마켓 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전장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오전장에서의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장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로는 뉴욕 증시, 기술주와 바이오주가 좀 강세였다는 흐름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런 흐름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외형상으로 혼조예요. 다우지수는 좀 답보 상황에 약보를 보였기 때문에 또 나스닥은 올라섰는데, 그래서 오늘 그 뉴욕 증시의 체크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주가 올랐다라는 점하고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장도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그 일치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양대 지수는 강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중요한 체크포인트부터 좀 확인을 해보고 우리 시장에 남은 시간을 좀 대응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인투이티브 서지칼이라고 하는 종목이 상승폭이 무려 17% 올라선 모습인데, 물론 기술주입니다만은 아마 뉴욕 증시 다우지수 100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의 움직임에 강세가 나온 부분하고, 여기 이제 그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선 모습부터 11%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는 다소 좀 약세였지만 나스닥이 상승한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다우 구성 30개 종목 중에 20개는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 하락폭은 깊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반면에 나스닥 100종목 중에서도 쉬운 한 두세 개 정도 상승이고 절반 가깝게는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올라선 것을 보면은 상승 종목의 상승 강도가 하락 종목의 하락 강도보다 분명히 높았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우지수가 그 하락 종목수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보시는 게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움직임도 우리 금융주, 특히 증권주, 은행주 이런 부분에는 갖다 붙여볼 만한 포인트를 보이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골드만삭스가 전고점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상향 돌파했는데 최근 들어 양봉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 뉴욕 증시에. 근데 그들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침부터 상승을 보이더라. 아침부터 상승을 보이는데 뭐 거래가 실리고 급등하는 게 아니라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들어와요. 수량이 크지 않더라도. 그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수 체결 건수가 강하다, 또 매수 체결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거래 증가는 아니란 얘기예요. 거래량은 이미 뭐 앞에 최근 일주일 전에 거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는 아니고, 우리 시장도 거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거래량 증가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종목에 들어오는 매수세의 적극성, 거래가 작더라도 그런 부분이 뉴욕 증시의 상승의 중요한 수치적인 내용에서는 확인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하반기 경제정책 그 방향도 우리 시장에서 발표가 될 텐데, 이를 앞두고 일단은 강보합권을 보인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는 걸까요? 바이오주 강하고요. 강한 종목들은 좀 그나마 선방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네. 우선 게시판에도 바이오주 오늘장에서 왜 이렇게 강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일부는 뉴욕 증시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들 종목을 가만히 보면은 아침 나절 이후에 체결 건수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수량이 많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체결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다들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수는 답보 상황을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지금 급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답보 상황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쪽으로 에너지가 몰리니까 주가는 당연히 그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바이오주가 계속된 급등세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지금은 경계의 힘을 갖고 볼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수 2000포인트 위에서 지수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이오주가 끌어갈 수는 없어요. 최근 들어 움직이는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IT 종목이라든지 소위 인덱스 종목이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늘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쪽으로 몰려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 종목이 앞장서서 갈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점도 동시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함께 업종 얘기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 건설, IT, 증권주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증권주는 지금 또 약보합권으로 전환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오늘 장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 가지겠죠? 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사실 그 건설주가 그 올라가는 폭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반납이 됐는데,
지금 이 건설주를 포함해서 많은 종목군들이 좀 주춤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시장이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수 2000포인트 위에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 종목이 가야 되는데 이미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 부분 올라섰으니까 조정 내지는 눌림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강세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문제는 거래량이 수반돼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IT 종목의 움직임도 지금 계속해서 나흘간 음봉의 답보 상황이거든요. 근데 밀리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건설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증권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증권주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융주도 전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모습 안에서 뭐 건설주가 답보 상황을 상승폭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거는 뭐 IT 종목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보셔갖고 거기에 포커스 맞추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그들의 좀 매기가 지속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들 종목 중에서 이따 종목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미 올라간 종목은 조정이 당연히 필요하죠. 이건 증권시장의 네. 생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올라갈 여백의 공간이 있는 그들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 종목이 상승을 하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 틀이 짜여지니까 다시 그쪽으로 에너지가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게 조금 차이를 두고 시차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바로 오후장 포인트로 넘어가서 오전장에서의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꾸준히 좀 얘기해 주셨던 게 오후장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아무래도 종목별로 그 체결 건수가 강한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네. 수급 매기도 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전장에서 발견했던 그런 강세의 업종들에서 이들 종목을 좀 접목시켰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조건들을 접목시켰을 때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은 좀 오후장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이게 모두 이제 교집합으로 이루어지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교집합 종목이 나온다면 그게 제일 확실할 건데 첫 번째 그 장 초반에 체결 건수가 강한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장 초반이라고 하면은 시작한 지 한 10분에서 15분, 20분 안쪽을 얘기하는데 보통 최근 들어 상승하는 종목이 아침나절에 체결 건수가 많은 종목이 눌리더라도 결국 종가권에 올라가는 모습을 왕왕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지수가 안 밀리는 상황이라면 설득력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체결 건수 상위 종목, 제가 20개 종목 아침나절에 나왔던 상위, 매수 체결 건수 상위 종목을 보면 여기에 뭐 조선주가 1, 2위로 들어가 있고 삼성물산 건설주로 들어가 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LG전자에서 5개 종목이 대형주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데 레버리지보다는 훨씬 더 종목의 움직임이 강하다. 가만히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이 매수 체결 건수 자체가 레버리지보다 말씀드린 상위 5개 종목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서 포착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종목이 좀 필요한데 거래량이 증가가 안 되면은 지금 전체 시장에 거래가 없으니까 올라가려 해도 탄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 증가 종목을 9시 27분 현재를 보니까 증권업종이 맨 위에 들어가 있고 여기 또 네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지수 상승 가능성 쪽에다가 시장의 마인드가 좀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도 훨씬 더 체결 건수가 많은 종목. 이 종목은 10중 8구 체결 건수 많지만 체결 강도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제가 수학적인 얘기 하나 잠깐 해드리면은 체결 건수 플러스 상승을 보이는 종목은 체결 강도가 높아요. 또 체결 건수하고 체결 강도가 높은 종목도 상승을 보입니다. 다음 여기에서 결론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지수가 답보 시 체결 건수하고 체결 강도가 강한 종목은 10중 8구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누군가 들어와야 체결 건수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지금 거래량이 증가되는 종목의 체결 건수, 체결 강도는 배제하더라도 거래량이 증가되는 종목에 수급이 존재한다면 이거는 전제 조건이 체결 건수나 체결 수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체결 강도가 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목을 제가 쭉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9시 30분 현재 체결 강도가 강한 종목은 뭐 한솔제지, 삼성물산, LG유플러스, 삼성중공업, 후성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잠깐 참고로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솔제지라고 하는 종목을 잠깐 보게 되면은 자 이게 한솔제지인데요.
음봉이 내려서면서 주가가 밑으로 흘러내렸는데 오늘 현재 주가가 4%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요 준비했던 자료보다도 훨씬 더 올라갔어요.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섹터의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이미 올라가서 부대끼면 못 간단 말이죠. 시장에 거래가 없으니까. 하지만 올라갈 상승의 여백이 있는, 이만큼의 여백이 있는 종목은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부대낌이 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물론 지금 1%밖에 안 올랐습니다만 최소한 안 밀리고 올라갈 여백의 공간이 있으니까 여타 건설주보다는 분명히 움직임 자체가 견조하게 진행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건설은 1.5% 밀렸단 말이에요. 왜? 다 올라가서 여백의 공간이 빡빡해졌으니까. 하지만은 삼성물산은 안 밀리고 상승을 시도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갈 여백의 공간이 없는 대신 위에 여백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 다른 종목 LG U+나 말씀드린 뭐 삼성중공업이나 또 후성 같은 경우도 그런 시점에서 주가가 올랐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5개 종목이 같은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섹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종목별로 시장을 봐야 된다. 종목별로 본다는 게 저가주를 보는 건 아니고 필요한 내용, 지금 말씀드린 조건식들이 동시에 다 만족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 강세가 지속이 되느냐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한 것보다는 종목별로 좀 대응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코덱스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결 건수를 봐주셨을 때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얘기를 또 언급을 앞서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후장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살펴주셨던 그런 포인트 통해서 오후장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 잘 발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포인트 함께 했습니다.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조금 전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전치가 전달에 50.7이었고요. 예상치는 51을 기록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52.0으로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또 보니까요. 철강주가 탄력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중국 경기 관련주들 흐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켓 인사이드 1부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오후 4시에 종목 카운슬러가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준비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